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캐페뉴스입니다. 오늘 LA는 기온이 80도까지 오르는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여 봄 기운이 완연한 하루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어제 한인 식당 업주를 위한 위생 점검 세미나와 시간이 겹쳐 방송이 하루 결방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LA시가 강력한 세입자 보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렌트를 인상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집주인들은 상당한 액수의 이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오는 5월 4일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없어 한인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최근 LA를 여행차 다녀갔던 배우 유아인 씨가 한국에서 마약 검사를 받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흉기를 든 리코스토어 강도를 잡고 보니 15살짜리 소년으로 확인돼 경찰까지 놀라고 있습니다. 봄철이면 만개한 팥빛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레이크 엘스노 워커 캐년이 폐쇄돼 올 봄에는 외부인들이 팥빛꽃을 구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터키에와 시리아 지진 희생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만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돼 사상 최악의 재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캐페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 고!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달 말 태거유예 종료를 앞두고 LA 시의회가 강력한 세입자 보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렌트가 10% 이상 인상돼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경우 집주인은 적정 렌트비 3개월치에 더해 1,400여 달러까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강제 퇴거도 금지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트를 10% 이상 올려 세입자가 이사하게 되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3개월치 렌트비와 이사비 1,411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LA시의회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시의원 12명 중 10명이 찬성하고 존 리 시의원 등 2명이 반대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세입자 보호 조례는 건물주가 렌트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 조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기존 렌트의 10% 이상 인상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렌트 3개월치에 더해 이사비 1,411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렌트 인상으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 집주인은 LLC 렌트비 공정가 1,747달러, 3개월치에 더해 이사비 1,411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새 조례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강제 퇴거가 가능한 퇴거 사유에는 렌트비 미납, 리스계약 위반, 소란 행위 등이 포함되며 집주인이 세입자가 사는 유닛에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 등도 퇴거 사유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어제 LA 한인회가 주관한 한인 식당 업주 위생 점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40여 분의 식당 업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카운티 보건국 수석 인스펙터가 직접 강사로 나오셔서 위생 점검 대비 요령과 평소 식당 위생 관리 요령에 대해 강의해 한인 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일 식중독을 유발하는데 많이 관련되어 있는 5가지의 위험 요소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 식당 업주들을 위해 주최한 식당 위생점검 세미나가 40여 명의 한인 업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컨퍼런스룸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세미나에서 강사로 참여한 LA 카운티 이경옥 수석 인스펙터는 매년 3차례 정도 현장 위생점검을 받게 되는 식당 업주들은 음식과 식재료 보관에 신경을 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인스펙터는 날씨가 더워지면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식당 업주들은 음식을 다룰 때 직원들의 건강과 위생 상태, 음식 보관 온도, 조리 온도,
식기와 기구 등의 위생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식에서 제공되는 반찬은 변질되기 쉬워 냉장 보관해야 하며 상온에서는 4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식당 업주들이 보건국 위생 점검 리스트를 항상 비치해 점검하고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생 관련 강의 후에는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인 알버트 장 CPA가 강사로 나와 직원 유지 고용주 세금 공제 혜택 ERC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RC는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고용주에게 IRS가 직원 1명당 최대 1만 달러까지 세 공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어 KYCC에서는 EOG 그랜트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 그랜트는 LA 한인회와 KYCC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업주들은 매우 유익한 세미나였다며 앞으로 한인업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오는 5월 4일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후보자 등록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애쉬김 기자가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 일정 전해드립니다. 오는 5월 4일 실시되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선거 일정이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LA시 전역 99개 주민의회를 관리하는 인파워 LA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4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월 18일까지 대의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의원 후보 등록이 끝나면 주민의회는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편투표 용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대의원 투표일은 5월 4일입니다. 이번 대의원 선거는 28명의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주민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식어 대의원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후보 등록자는 채 10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의회는 LA시 정부와 99개 지역 주민들의 소통 창구를 하는 통로여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회에 참여해야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에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주민의회는 지역 내 건물 신축과 증축, 조건부 영업 허가, 쓰레기, 도로 보수 등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의 대의원 정원은 28명이지만 현재 활동 중인 대의원은 12명에 불과하며 이들 중 한인은 3명뿐입니다. 카플란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배우 유아인 씨가 LA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마약 검사를 받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 의외도 유명 인사 50여 명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최근 LA를 다녀간 직후 한국에서 마약 검사를 받고 출국 금지 조치를 받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영화배우 유아인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프로포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씨가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식양처는 유 씨가 반복적으로 프로포를 처방받지 이를 수상히 여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 검사를 위해 유 씨의 채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유 씨가 마약 검사를 받은 6일 유 씨가 LA 여행을 갔다 귀국한 직후여서 LA 체류 중 금지 약물 복용 여부도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지난 4일 오전 LA에서 출발해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최근 유타주와 캘리포니아 등 미 서부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사 중인 유 씨 외에 의사와 연예인, 운동선수 등 50여 명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플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세미밸리 지역 한 리커스토어에서 발생한 흉기 강도 용의자가 15살짜리 소년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시미밸리 지역 한 리커스토어에서 발생한 흉기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겨우 15살짜리 소년으로 밝혀져 경찰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7일 시미밸리 지역 로스앤젤레스 애비뉴에 있는 서클K 리커스토어에 흉기를 든 2인조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리커스토어에 들어와 술을 훔쳐 달아났다 다시 업소로 들어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지만 결국 다음날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리커스토어 직원은 술을 훔쳐 달아난 이들을 뒤쫓았지만 놓친 후 돌아와 진열대를 정리하던 중에 다시 업소로 들어온 강도들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인 지난 8일 이 리커스토어 매장 인근 거리에서 강도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는데 잡고 보니 용의자는 겨우 15살짜리 미성년 아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파피코 만개하는 봄철이면 수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몸살을 겪어왔던 리버사이드 카운티 레이크 엘스노 시가 올해는 파피꽃 서식지 워커 캐년 지역을 폐쇄하기로 해 올 봄 파피꽃 관람은 어렵게 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활한 언덕에 파피꽃이 만개한 장관을 올해는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파피꽃이 만개하는 봄이면 수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몸살을 앓았던 레이크 엘시노시가 파피꽃 관광 명소가 된 워커 캐년 지역의 모든 등산로와 15번 프리웨이 진입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파피꽃이 절정을 이루는 봄에는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도 적지 않아 레이크 엘시노시는 올해는 결국 외부인들의 파피꽃 관람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나타샤 존슨 시장은 파피꽃의 슈퍼 블룸을 끝날 때까지 등산로 및 주차 장소를 전면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했던 교통체증과 무질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존슨 시장은 밝혔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도 폐쇄된 등산로나 진입로 등 무단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플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터키와 시리아 지진 희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약 20만 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매몰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상 최악의 재난 인명 피해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 18,500명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앞으로 인명피해는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지진 발생 나흘째인 오늘 누적 사망자가 17,134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야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는 3,162명입니다. 두 나라의 희생자를 모두 합치면 2296명에 달합니다. 튀르키예 지진과학자인 어부군 아하메트는 붕괴한 건물 아래에 갇혀있는 시민들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세계는 과거 이 같은 규모의 재난을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만 명이 추산되는 매몰자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인명구조 전문가들은 지진 매몰자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72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진 피해 지역에는 눈과 비를 동반한 추위로 인해 매몰된 사람들이 구조되기 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은 지났지만 현장에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6개월 아기가 무너진 아파트 잔해에 갇힌 지 82시간 만에 구조됐고 2세 남자아이가 79시간 만에 구조돼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한국 긴급구호대도 구조활동 첫날 5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구호대를 보내 현지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9일 목요일 카플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